내 친구는 뭐 초콜릿도 맨날 먹는데 충치 안 생겨. 나는 양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충치가 생길까? 예. 이거 전통적인 이론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당 이런 거 섭취를 하면은 세균이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산을 분비한다고요. 산을 분비하고 그 산이 치아를 부식시킨다. 이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산에 치아를 녹인다고. 이게 전통적인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맞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문헌에 따르면은 충치가 있는데 세균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런 논문도 있고요. 예, 세균이 있는데도 뭐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충치가 있는데 분명히 세균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문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세균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과 의사 두 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충치가 그런 세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분은 두 분 다 오래되신 분이에요. 한 분은 1960년대 미국에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치과 의사예요. 보철과 전문인데 로마린다 대학교 스타인만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 30년 넘게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상 전문가인데 동물 실험을 하셨어요. 생쥐를 가지고서 주로 뭐 다른 쥐도 뭐 돼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단 거를 먹었을 때 양치질만 하면은 깨끗해져서 충치가 안 생기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분이 실험을 해보니까 단 거를 먹는 순간에 우리 여기 턱 밑에 이하선이라는 침샘이 있어요. 이 침샘이 있는데 이 침샘에서 호르몬이 흘러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흘러나오는데 이 치아가 미세한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상하 세간 액이라는 게 있어요. 액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호르몬이 흘러나오면서 단 거를 먹었을 때 그걸 빨아들여요. 그래서 내부에서 썩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호르몬은 단 거를 먹었을 때 뇌의 시상하부가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요. 동물한테 배에다가 단 거를 넣었어요. 설탕을. 배에다가 단 거를 넣으니까 똑같이 단 것들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단 거를 먹고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뱃속에 당류가 있으면은, 단 게 있으면은 호르몬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액체를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당류뿐만 아니라 약물, 뭐 저희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감신경을 증가시키는, 흥분시키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를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 당분들요. 이 미세 그 상하 세간액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 내지는 뭐 좋은 미네랄, 뭐 그런 거 있죠. 뭐 마그네슘, 뭐 망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들, 그런 미네랄을 좋은 거를 섭취를 하면은 반대로 그 액체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비유를 들면 이 사람 몸처럼 저는 항상 치아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땀이 배출이 되잖아요. 땀이 충분히 잘 배출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으면은. 이 액체가 바깥으로 배출이 돼서 방어막이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충치가 예방이 된다. 또는 그런 식으로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 단 걸 먹었을 때. 그런 이론이 있고, 또 한 분은 193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아는 분들은 알고 치과 의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좀 아는 분들이 좀 계세요.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시거나,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나름 유명한데 웨스턴 프라이스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부인이랑 같이 전 세계 오지를 돌아다녀요. 한 1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또 호기심이 많아서 뭐 스위스의 오지, 저기 오세아니아의 뭐 오지, 뭐 스코틀랜드의 오지, 뭐 근데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한 거죠.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그 당시가 참 중요했던 게 교통수단이 딱 발전을 하고 카메라 같은 게 생기고 그 와중에 현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오지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분이 가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양치를 안 해.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는 거죠. 대신 거기에서 나는 음식만 먹는, 우리가 알기에 이제 로컬 푸드라고 하죠. 로컬 푸드를 먹는데 이제 좋은 것들, 뭐 풀을 뜯어 먹은 소의 고기라든지 소의 우유, 아니면 뭐 해산물. 그러다 보니까 양치도 안 하는데 왜 충치가 안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음식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자기 화학 실험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그 성분 분석을 한 거예요. 성분 분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음식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2,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엄청나게 풍부한 거예요.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 또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음식에 비해서. 그리고 미네랄들이 엄청 풍부하다 보니까 뭐 안 썩는 거죠. 단단하게.
그리고 세균이 생길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두 분의 학자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그냥 결론은 그런 거죠. 이제 단 거를 줄이면 좋다. 줄이면 좋은 거고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건데 단순히 양치질을 하거나 우리가 세균을 없애겠다는 강박관념이 물론 이제 여기 각을 용액을 쓰잖아요. 뭐 그런 걸 쓴다든지 결국 우리가 하는 것들 치과에서 하는 것들 치과 치료 충치 치료 뭐예요? 충치 먹은 부위 거기가 이제 벌레가 있다라고 세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균을 없애겠다는 얘기인 거고 뭐 잇몸도 잇몸 세균을 없애고 치석을 없애면서 동시에 그렇게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청소만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다변수적인 거죠. 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을 내고 치과에 가서 충치치료를 해서 충치균을 없애면 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뭐 가글을 해서 충치균이 없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뭐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까 말한 운동이 부족하던 먹는 게 안 좋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충치에 관련 책들, 좀 원론적인 책들을 보면은 다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한마디로 어려운 거죠. 사실 제가 아까 뭐 지용성 비타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충치 안 생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잖아. 내 친구는 뭐 초콜릿도 맨날 먹는데 충치 안 생겨. 나는 양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충치가 생길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세균학적인 문제 그리고 영양적인 문제 외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과 의사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 교합의 문제 이제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그 구조의 문제 결국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치아 배열이 가지런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치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나 가지런한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지런함과 제가 생각하는 가지런함 그건 정밀하게 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단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게 정확히 되어 있어야지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자가 정화돼요. 자연 정화, 셀프 클렌징이 되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60대 여자분인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치아가 다 있어요. 60대. 여러분들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저 오늘도 30살 되신 분 여자분 임플란트 수술하고 왔거든요. 오늘. 치아가 엄청 안 좋아요. 그분은. 근데 반면에 60이 넘었는데도 치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랑니까지. 물어봤어요. 제가 왜 치아가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냐고. 전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그래서 양치는 잘 하시냐고. 저 양치 하루 한 번 하는데요. 물어본단 말이죠. 도대체 뭘까? 뭐 먹고 싶은 건 뭐 드세요? 주로 오면은 군것질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이 군것질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다 가지런하세요. 어쨌든. 근데 반면에 이제 뭐 신경치료를 하네 마네 뭐 금인네일을 하네 뭐가 좋아요? 임플란트는 어떤 게 좋아요? 맨날 물어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배열이 안 좋고 어릴 때부터 치과를 계속 다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치과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세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환자분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뭘 먹는지 또는 그걸 제가 뭐 피 검사를 해가지고 뭐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치과 의사들은 제가 특히 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 교합이라는 단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합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좀 쉽게 말하면 이게 구조가 더 쉽게 말하는 치아의 배열이 치아 건강에 엄청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3번 꼭꼭 해요. 3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뭐 이런 사람 1년에 한 명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1000명, 10,000명 보여도 이렇게 치아 배열이 가지런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 와중에 먹는 거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신단 말이죠.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치아가. 그러니 양치질이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안 하고 또 뭐 스케일링 저한테 맨날 스케일링 1년에 뭐 언제 받아야 돼요? 뭐 몇 번 받아야 돼요?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시라고, 자주 하시라고. 뭐 좋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유가 뭐냐면 입안이라는 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치아가 망가지는 게 조금씩 붕괴되는 거거든요. 입안이 붕괴된다, 치아가 붕괴된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의 치아 구조가 그냥 부실공사된 건축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실제 건축물은 아니니까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죠. 근데 그 와중에 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조금씩 좀 표현이 그렇지만 땜빵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비가 새고 여기가 뭐 바람이 새고 여기가 벌레가 들어오니까 땜빵하고 그 와중에 좀 집이 좀 부실하게 젖어서도 뭐 살아가야 되잖아요.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그러니까 청소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 뭐 스케일링도 열심히 하고 뭐 진공청소기를 맨날 집에 청소하듯이 예,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하셔야 돼요. 최선의 노력은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극소수의 제가 보통 치아 건강에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있어요. 이런 분들이 60대 넘으신 분들 중에서 이게 퍼펙트하게 치아가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좋으니까 이게 배열이 가지런한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배열이 전체적으로 가지런한 분들이 잘 지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를 잘 하세요. 먹는 것도 꽤 관리를 잘 하시고 예, 양치질도 되게 잘 하시고 특이한 거는 치과는 안 오세요. 콩가 가니까 오실 일이 없죠.